서울 14군데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투표를 못했다 하더라고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이렇게 중요하고 큰 선거에서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말 너무 창피하고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저녁에 그 뉴스를 처음 들어봤을 때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하러 온 사람들이 투표하지 못했다 라는 것이 팩트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선관위 후속 조치라든지 대응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더 충격을 받았어요. 정상적으로 했다면 6시까지가 이제 투표 마감 시간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시 이후부터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투표를 하러 온 사람들이 투표를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6시가 지나자마자 해당 선거구의 투표 내용의 결과 그게 지금 공표돼 버린 거잖아요.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 시험의 결과가 지금 발표된 거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투표권이 심각하게 오염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 노조 참여 마당 게시판에 표범 소속 공무원이 선관위를 비판을 올렸더라고요. 양측의 어떤 주장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선관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관위와 선관위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선관위가 괴리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관위와 여러 가지 형태로 일을 많이 해본 제 주변 지인들 통해서 제가 들어보면은 선관위는 자신들이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선거 관리는 행정센터라든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고 선관위는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이 선거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변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길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문제가 된 송파구가 서울에서 가장 큰 선거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송파구의 선관위 직원이 30명이 안 될 거예요. 물리적으로 선관위가 이러한 선거들을 책임지고 매니지먼트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일선에서 행정센터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다 관리를 하시고 선관위는 그러한 관리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거를 오히려 체크하는 쪽. 우리가 알고 있는 선관위랑 지금 갭이 상당히 크죠. 이번 사태의 발단도 유권자의 50%만 선거용지를 인쇄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선관위가 뭐 투표율이 낮을 것 같으니까는 50%만 인쇄해라 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렇게 했겠죠. 이번에만 50%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워낙 버리는 게 많으니까.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알았잖아요. 투표용지가 모자랄 것 같으면 선관위에서 거기에 대한 또 후속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긴급히 빨리 인쇄를 해온다든지 이 투표 시간을 연장하면서 투표의 어떤 내용과 투표의 가치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시킬 수 있는 일종의 어떤 엠바고를 걸어서라도 투표 중인데 그런 보도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50%밖에 없어서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는 것보다 더 놀랐던 게 지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대응 조치라든지 대응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비판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좌우를 떠나서 엄청나게 비판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투표를 하러 갔는데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대. 초등학교 반장 뽑아도 이렇게 하면은 진짜 난리가 날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자의 전체 의사를 전 국가적 어떤 행정 시스템을 선출하고 구성하는 그 중대한 투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로 엄하게 지탄받아도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 사태 법적인 쟁점은 또 있을까요? 지금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이렇게 되면은 선거가 오염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 요 첫 번째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일관된 입장은 뭐냐면 그러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대하냐 요거를 따지거든요. 2,000표에서 3,000표 정도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2,000표에서 3,000표 정도가 만약에 다른 결과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투표 결과가 바뀌었냐? 이번에 오세훈 후보자가 당선이 됐잖아요. 만약에 그 2,000표에서 3,000표가 정원호 후보자의 표였다면 오세훈이 아니라 정원호가 당선됐냐를 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결과가 바뀔 수 있었냐 이거를 판단하는 건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 이상의 표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많은 지금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번에는 서울시장만 뽑는 투표가 아니었잖아요. 이번에는 시의원이나 구의원도 뽑았잖아요. 지방에서 한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뀐 사건도 지금 제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송파구에 있어서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의 당선과 낙선의 표 차이가 2,000표, 3,000표 이내라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인가 독일 베를린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가 중단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에도 해당 사건을 통해 가지고 중대한 영향을 받은 그 선거구는 다시 선거를 치렀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시의원, 구의원이 2,000표에서 3,000표 사이 이내에서 어떤 결과가 바뀌었다고 하면은 이러한 어떤 투표의 오염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인정돼가지고 부분적으로나마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재투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고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사태에 해당하는 한 2,000표에서 3,000표 사이에 그 투표로 인해 가지고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후보자라든지 정당이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 소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오래 걸려요. 이러한 선거 소송은 이제 일반 소송과 달리 1심, 2심, 3심 하는 3심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대법원에 바로 소송이 접수돼 가지고 대법원에서 바로 판단을 하는 단심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법적 안전성 측면에서 소송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관위 책임자들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언론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그거는 조금 약간 결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해당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어떤 법령을 위반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냐, 이제 이걸 따지는 게 실무거든요. 예를 들면은 유권자의 몇 %의 투표용지를 인쇄해야 된다. 그런 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하로 했으면은 이 사람은 고의 또는 과실로서 그 법령을 위반해서 그래서 직무를 유기한 거잖아요. 그럼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사태에 관한 명확한 법령 규정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 투표가 안 끝났어요. 6시까지 끝나기로 했는데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밤 10시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10시까지 적어도 여러 가지 후속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이 투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고는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고를 내팽개치는 건 잘못이라고요. 이번에 하는 대응을 보면서 법령이 없구나 싶었어요. 정확하게 개표는 모든 투표가 종료된 다음에 하는 것이라는 법령이 있었으면 개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는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있었다고 하면은 투표가 안 끝났잖아요. 그럼 개표한 건 위법이잖아요. 그럼 그건 직무유기죠. 고의과실에 대한 어떤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국가배상법에 의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투표가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개표를 할지 말지, 추구조사 결과를 발표할지 말지에 대한 아무런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태를 너무 키워버렸어요. 일종의 입법의 미비로서 명확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언론에 그 규정이 나왔을 거예요. 이런 규정에 따라서 추구조사를 발표하지 못한다. 지금은 개표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게 없이 그냥 임의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원칙상 마감은 6시라고 하던데 10시까지 넘은 것도 좀 위법성이 되지 않나요? 이제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에서 그것은 이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대처한 것이기 때문에 10시까지라든지 그 투표 시간을 연장시킨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런타당한 조치였다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일의적인 조치에 하나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투표하지 못하고 투표용지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밤 10시까지 투표해라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 하루 종일 하염없이 앉아서 그 투표용지를 기다려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10시까지라는 조치가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가지고 이런 조치를 할 때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지 않았어야 되나.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런 헌법적 가치, 국민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행사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그러한 조치와 노력을 기울였어야 돼요. 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주권자의 가장 강력하고 최대의 권리인 투표권을 오염시키고 때로는 훼손시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일종의 어떤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두 번 다시 이런 정말로 창피한 일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민주주의의 어떤 펀더멘탈을 조금 더 굳건히 단단히 쌓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